증시 이슈 분석 썰톡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연일 이 중국에 관련해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갈등 격화를 비롯해서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이 재점화까지 점쳐지면서 우리가 양국의 무역 협상 대표들이 지금 만나서 소통을 나섰다라는 얘기로 인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고는 있지만요. 우리가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언급해드렸지만 11월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중국 때리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각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힘겨웠고 여전히 힘겨운 증시에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해서 다시금 심화가 된다면 더욱더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악재가 현실화될 가능성 또한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좀 짜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시각차, 중국에 대한 시각차와 중국에 대응하는 방법 이런 거 자체가 상당히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논란이 있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괜찮았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좀 어떻게든 좀 지내보려고 했는데 이제 당장 지지율 격차에서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한테 밀리거든요. 밀리면 역전을 시킬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거티브 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이 이제 중국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하지만 거기에 조 바이든이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네거티브가 안 통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제이 콘텐트리의 아까 그 부부의 세계 막장 얘기했잖아요. 근데 조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이 그 현실 막장이에요. 이분이 대단히 현실 막장인 분인데 이렇게 그 용맹한 그 호랑이 아버지의 그 아들은 왜 강아지인지 모르겠는데 똥강아지죠. 근데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 기업 이사 재직 시 비리가 논쟁이 있습니다. 이분 여기저기 다 해먹었네요. 우크라이나 가서는 에너지 비리, 중국 가서는 또 비리. 아버지 얼굴 먹칠라고 다니는데 너무 오냐오냐 커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야 돼. 이런 그 아들은 좀 맞아야 되는데 심지어 이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보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이 있는데 이 보 바이든, 첫째 아들 보 바이든은 정말 뛰어난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그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죽었어요, 병으로. 근데 이 헌터 바이든 둘째 아들인데 이 현실 막장이 여기서 나와요. 이 헌터 바이든이 자기 형의 와이프, 그러니까 형수님이랑 사랑을 해요. 그 자기 와이프를 버리고 이혼하고 결혼했어요. 완전 막 드라마죠. 이걸 드라마로 하나 만들어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헌터 바이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격당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죠. 트럼프가 공격할 때 일단 조 바이든 공격하려고 하는데 중국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공격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트럼프 너가 친중 인사다. 이러면서 이제 조 바이든이 한국을 언급했더라고요. 한국을 어떻게 언급했냐면 트럼프 대통령 너는 방역 대책에 대해서 중국의 대책을 따랐다. 지금 한국 봐라. 얼마나 잘하고 있냐. 한국 대책 안 따르고 너는 중국 우방인 한국을 멀리하고 우방인 한국을 방위비 협정으로 괴롭히고 너는 그러면서 중국 정책을 따랐다 그러면 서로 친중이다. 네가. 맞는 말 했네요. 맞는 말, 절반은 맞는 말이죠. 근데 일단은 서로 이제 일단 문제는 이 두 사람 다 중국을 공격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결국은 누가 되든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는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당선되든 미중 관계는 좀 악화 수순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은 이제 앵글로색슨 동맹이 있습니다. 앵글로색슨 첩보 동맹이 있는데 상호 첩보 동맹이라고 해서 파이브 아이즈라고 있어요. 파이브 아이즈 해가지고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렇게 다섯 나라가 앵글로색슨족 별로 안 좋아하는 민족입니다만 하여튼 이 민족 5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정보동맹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나라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을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고 유럽이 전반적으로 현재 중국에 등을 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각국이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적절하게 좀 진화가 되면 중국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전염병 나왔다고 그 전염병 나온 나라를 배상금 물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코로나가 우한 연구소에서 나온 거다. 이거 억지로 퍼뜨린 거다라는 얘기, 실수로 퍼뜨리든 퍼뜨리든 실제 자연적으로 생긴 병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래서 욕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디어 언론이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니 트럼프하고 폼페이오는 이거를 에비던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시그널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비던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증거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증거라고 번역해갖고 신문에 그 뉴스에다 낸 거예요. 이걸 다 인용하고 있고. 참 저는 우리나라 미디어 수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시그널이라는 뜻은 뉘앙스적인 뜻으로 무슨 뜻이냐? 그냥 심증이라는 얘기예요. 증거는 없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는 이거 그냥 중국 우한 연구소인 것 같은 심증이 많이 들어. 나는 그 심증이 많이 들으라고 얘기한 네. 걸 우리 기자분들 기레땡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분들이 영어를 더럽게 못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못하신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에비던스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증거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여튼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는 마치 이게 엄청난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중국이 미중 무역상을 이행 안 하면, 그러니까 네. 미국은 지금 중국이 미중 무역상하고 중국이 지금 이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행을 만약에 안 하는 순간 너네 어떻게 하겠다라는 압박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압박은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미국 내에 있는 중국 기업 자산 동결이에요. 거기까지 가면 이제 전쟁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중국도 것까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중국도 가만 안 있죠. 네. 그럼 중국 내에 있는 미국 자산 다 동결시키고 그렇죠. 이제 붙는 거죠, 전반적으로. 근데 거기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암만 생각해봐도 이거 말고는 역전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그래서 상황에서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럼 중국의 입장은 어떠냐? 중국은 그래도 눈치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5월에 미국 농산물 구매를 추가로 구매했어요. 추가로 구매하고 미국의 돈육을 4만 톤을 구매해 버렸어요. 이제 단일 주문은 최고치인데 오히려 오히려 이러면 이제 미국이 좋아야 되잖아요. 미국이 많이 파니까 좋아야 되는데 지금 돈육을 생산을 못 하니까 그렇죠. 중국이 싹쓸이로 사가 버리니까 오히려 지금 돼지고기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화가 난 상태예요. 아니 사라 그럴 때 안 사더니 네. 사지 말라 그럴 때 왕창 사고 있는 거죠. 중국도 그래서,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네. 이제 그래도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을 좀 중국이 좀 이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이행만 한다면 미국이 크게 공격할 거리가 없는데, 만약에 중국이 마음을 바꿔서 조금이라도 이행을 덜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다시 한번 크게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중국의 미중 무역 협상 이행 여부를 계속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시장의 미래가 보일 거다. 만약에 이게 크게 안 좋아지게 되면 정말 이건 엄청나게 크게 증시 악재가 될 가능성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